여러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앞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요약집에 보시면 어디도 보자 머릿말도 한번 보시죠. 그 첫 장 넘어가 있고 두 장 넘어가면 머릿말하고 나오죠. 진인사대천명.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이 뭐죠? 다 할 진짜잖아. 뭘 다 한다는 얘기야? 사람으로서의 일을 다 알아. 진인사. 이거죠? 그러고 뭘 한다? 기다리란다. 뭘 기다리라는 얘기야? 하늘의 명을 기다리란다. 진사대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 기다리자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뜻을. 내 최선도 안 하고 어떻게 운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자. 이거고. 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최선의 방법은 크게 보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어요. 중간 밑에 보시니까 먼저 반복적으로 귀를 들어야 된다.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듣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귀로 다 들어가지고 자꾸 귀에 익숙해져야 돼. 듣지 않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읽어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읽어서는 잘 모릅니다. 일단 귀로 들어라. 먼저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읽어라. 그 다음에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는 히어링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뭐죠? 듣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읽는 겁니다. 리딩. 리딩이죠? 눈으로 읽는 시험이지 귀로 듣는 시험이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들어가지고 익숙해지고 두 번째 읽어가지고 문장에 대한 게 눈에 익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뭐 해야 된다? 풀어라.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풀이 육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제대로 들어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로서 문제풀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는데 문제풀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꼭 하자. 자, 그거까지인데 이번 달에는 문제풀이도 같이 해요. 무슨 문제? 기출문제 특강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수업만 하고 다음 주는 수업 끝나고 다시 오후에 2시간 반 정도 특강 있죠? 요거는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했던 기출문제 풀이하고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일단 관련된 문제 하나 나오죠? 문제 1번. 그래서 여기 지문들 1, 2, 3, 4, 5 이렇게 나가잖아. 그래 놓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여기 뭐가 정답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해설이 있습니다. 정답, 그 다음에 해설, 그 다음에 해설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이라는 걸 여기다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해서 출제원들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 이 지문들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누죠. 일단은 공법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뭐냐면 공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지문이 나왔을 때는 이 원리에 맞춰가지고 풀어봐라. 답 보인다. 못 외웠다라도 암기하지 못했다라도 원리만 알고 있어도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풀으면 될 거야 라는 그 원칙이 있어요. 법 전체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면 공법의 기본 원리로 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기본 원리를 여기다 설명하고 따라서 요 지문은 이렇게 풀어봐라 하는 게 있어. 그럼 이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뒤에도 보면 관련된 문제들이 꽤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공법의 출제 경향 이런 거 하나 더 집어놨어요. 공법의 출제 경향.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라는 경향도 여기다가 또 하나 같이 넣어놨죠. 그래서 이 공법의 기본 원리, 공법의 출제 경향,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이럴 때는 이렇게 풀으라고 그랬어. 이럴 때는 이렇게 풀으랬어. 거기다 대입해서 그냥 풀어버립니다. 우리 수학도 모든 게 논리적이지만 어떤 때는 뭐죠? 그냥 공식 외워놓고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툭툭 나오죠? 똑같이 그렇게 풀 수 있는 걸 요거를 만들어 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다 유사 문제라고 해서 요거와 관련돼서 다른 연도에 놨던 거, 그 해당 요 연도, 요 몇 년도라고 써 있거든요. 요게 아니고 다른 연도에 놨던 지문 중에서 요 공식에 맞춰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요거 할 수 있는 거 비슷한 것들, 그걸 유세 문제 해가지고 요렇게 식으로 해서 문제를 기본 문제 하나, 정답 해설, 그 다음에 문제 분석하고 유사 문제를 밑에 다시 넣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 하는 걸 새로 이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완성시켜서 원장님께 보내야 아마 책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번에 특강은 이런 식으로다가 진도가 나갈 거라는 거 이전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말로 했었어. 왜? 이거 기본 원리하고 출제 경향 손으로 다 타이핑 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치기 싫어가지고 이전까지 안 하다가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한번 기출문제를 그런 식으로 분석한다는 거. 그래서 진도 나간 거, 그날 나간 거 그날 나가도록, 그날 나간 거 그날 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갈 거라는 거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죠.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 시작이니까 새로운 만큼 출발하자. 자, 그림 공법을 보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요약집하고 그림 공법하고 같이 나가죠.
그래서 수정될 것들은 그림구법에서 일부 수정해놨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 기본세 보면 부동산권법의 기초론 하고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벌써 이거 몇 번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벌써 세 번째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일단 네 번째 들어가는 거죠? 11월, 1월, 3월, 5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벌써 네 번째니까 간단히 정리하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뭘 보고 부동산 공법이라 한다? 부동산 공법이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 부동산. 대표적인 거 토지나 건축물. 국민들이 가지고 있죠? 이거 자기 거라고 지멋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하자? 규제하자. 즉 토지에 위법한 건축물 함부로 짓지 마. 위반하면 뭐 하겠다? 처벌해버리겠다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이란다. 예,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네 거라고 함부로 하지 못하려. 함부로 했다가는 뭐겠다? 처벌해버리겠다라는 그런 걸 부동산 공법이란다. 이때 누가 그런 조치를 하죠? 위에 있는 행정청이 그런 조치를 합니다. 이때 행정청이란 누굴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둘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입니다. 이것도 모르니까 자꾸 진도 나가면서 헷갈리는 거야. 가장 기본은 먼저 외워야 됩니다. 행정청은 누구 있다? 국가, 지방단체. 바로 이 자들이 국민들 보고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대해서 네 멋대로 하지 말라라고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면 그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 몇 개나 있을까? 우리나라 약 150개나 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공법만 해도 150개가 존재하죠. 이 중에 우리 시험에서는 몇 건만 보잔다? 시험에서는 6개 법률만 보잡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6개죠. 시험 문제는 각각 몇 개씩 출제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도시개발법, 정비법 각각 6문제, 6문제. 건축법, 주택법 7문제, 7문제. 마지막 농지법 2문제. 이렇게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그중에 시험 문제 나는 순서는요. 국토개법 먼저 나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나고 그 다음에 주택법이 먼저 나고 건축법이 그 다음에 배열돼요. 우리 강의할 때는 건축법을 먼저 강의하고 주택법을 나중에 강의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주택법이 먼저 7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 7문제, 마지막 농지법 2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지금 시험 문제 나는 순서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난단다. 아셨죠? 이것이 부동산권법 시험 문제 나는 몇 개? 6개 법률에 관한 것.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기본적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보면 법의 체계라고 여러분들 책에 써있죠? 자, 이제 넘어가죠. 우리가 배우는 게 무슨 과목이죠? 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뭐뭐 있다? 성문법과 불문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성문법이란 한자로 쓰면 일성자거든요. 일성자, 그럴문자, 법법자. 즉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글로다가 활자화되어 있는 법. 이걸 뭐라 부른다? 성문법, 불문법. 문자화 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자, 아닐 불자, 그럴 문자, 법법자니까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법. 이걸 불문법이라고 그러죠. 우리 시험에서는 불문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법은. 이건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성문법만 봅니다. 뭐뭐 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 네 가지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장 위에 무슨 법이 있다?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네 가지가 있다. 우리는 헌법도 중요하지 않다. 뭐 중요하다? 법률.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일단 뭐가 된다? 법률이라는 게 되더라. 그래서 법률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야. 맨날 쌈박질하는 인간들이 만드는 게 바로 뭐란다? 그게 법률이죠. 그럼 이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이 되는데 이 법률 속에 들어가 보면 자, 그 중에 무슨 법 있죠?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첫 번째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그 법률은 몇 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냐? 그 첫 번째 법률만. 그건 총 144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나와서 몇 조? 144조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각각의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각 내용에. 그죠? 이 내용 속에 들여다보면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게 어디 들어있습니까? 요 속에 그런 문장들이 수없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회에서 만들지 않고 누구한테 위임할 테니까 그 법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죠? 행정부.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죠? 대통령.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 세부적인 건 만들어라. 그래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만든 법, 그걸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란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란 바로 법률에 위임을 받아 누구 만들어? 대통령이 만든 법. 이것이 바로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중간 중에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이 정한다 라는 이 말은 결국 국회에서 세부적인 걸 만들지 않고 그 세부적인 건 대통령 네가 법을 만들어라 라고 위임해 준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법을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 아니요. 중간중간에 뭐가 나온다?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말이 또 중간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를 갖죠? 더 세부적인 것들, 더 기술적인 것들, 그거는 굳이 대통령까지 올라갈 필요 없대요.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어디죠? 바로 국토교통부. 이러이러한 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누구나 행정각부의 장, 국무총리까지 총리령은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대통령 밑에 장관들이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 장관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부령. 그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법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한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 부령이라 한다. 이때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이 만든 것, 장관이 만든 법, 이걸 합쳐서 우리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하자. 그래서 명령이란 결국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누가 만든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 하자.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는 이 세부적인 내용이 대통령이 만들어야 될 거냐? 주로 어디다 만들어 놓는다? 해당하는 법률에 뭘 찾아봐라? 시행령. 바로 이거 무슨 법? 시행령. 이 시행령을 찾아보면 됩니다. 따라서 좀 전에 본 이 법은 무슨 법?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뭐가 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그 밑에 있습니다. 그 시행령 속에 들어가면 다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법률 제 몇 조에서 의미하는 대통령이란 다음과 같다.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이란 다음과 같다라고 어디에 다 들어있다? 시행령 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그 내용이 세부적인 게 이 시행령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행령은 누가 만든 거야? 대통령이 만든 법이란 얘기입니다.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 속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6개 법률 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있고 그 밑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고 그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그래서 그 위에 법률에서 대통령령, 대통령으로 정하라는 것 전부 다 어디 찾아봐라?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 속에 그 세부적인 게 들어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게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거 찾고 싶으면 어딜 찾아봐라? 해당하는 법률 시행 규칙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찾고 싶으면 국토위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거기 이렇게 제1조, 2조, 3조, 4조 쭉 나와 있어. 그 중에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여기다 그 내용을 세부적인 걸 여기다 서술하고 있더라. 아셨죠? 따라서 이때 대통령이 만드는 법과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령,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 실제로 보시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있죠?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법령이란 걸 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우리 시험 보면은 해당하는 법률 이 144개 주문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 이게 국토개법의 시행규칙이 134개 주문이 있어요. 이 134개 주문 이것도 시험범이고 시행규칙 37개 주문이 있는데 이 37개 주문 이것까지도 뭐가 된다? 시험범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법률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문 하나 끄집어내고 시행령에 있는 거 끄집어낼 수 있고 시행규칙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서 지문을 완성시켜서 그럼 법률과 명령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걸 다 시험범에 낼 테니까 그 중에 알아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 하지 않고 법령하고 시험 문제 낼 때는 법률만 푸는 게 아니라 명령까지도 시험범에 들어간다라 이런 뜻이라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조례라는 것도 있단다. 그럼 조례는 뭐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말합니다. 그때 시도지사가 만들면 시도조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들면 시군구 조례, 이렇게 조례도 둘로 나눠집니다. 행정 위계질서에 따라 나눠져. 중간 대빵인 시도사가 만든 건 시도조례, 쫄다가 만든 건 시군구 조례,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조례라고 한다. 그럼 이 조례라는 건 왜 만드는 거죠?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왜요? 자, 도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저 시골만 있는 지역도 있고, 산악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저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도 있고, 지역마다 그 특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을 획일적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거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지역 특성에 맞도록 법을 좀 수정해서 만들자. 따라서 자기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법을 만든 게 바로 뭐라 부른다? 그걸 조례란다. 그래서 조례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란다. 그래서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면 시도, 시군구 둘로 나눠요. 그래서 위쪽으로 크게 나눈 건 시도, 그걸 다 세분화시키면 시군구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한다. 그래서 조례는 그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는 어디만 적용된다?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됩니다. 옆에 있는 경기도나 또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강서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강서구 조례는 어디만 적용된다? 강서구에서만 적용되지. 옆에 있는 저쪽, 여기 옆에 뭐가 있죠? 가까운 구가 뭐야? 양천구, 은평구 뭐 이런 데서는 각각 자기 지역에 따로 적용되는 구조례가 따로 있어. 여기에는 뭐만 적용된다? 강서구 조례는 강서구에서만 적용되는 거라고 아셨죠? 이런 걸 보고 뭐란다? 조례라고 한다. 조례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건 안 들어갑니다. 아까 법령이 시험범위라 그랬지 조례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조례는 언제 중요하다? 실무 가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률하고 시행령만 뒤져라고 공부했어도 부동산 공법의 대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 조례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어. 또 강서구 조례는 더 세부적인 게 들어있어.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나중에 가서 말빨이 먹힙니다. 여기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우리 세 번째 법에 뭐 있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었죠? 자,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뒤지라고 공부해도 이거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봐야 돼?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뭐까지 봐야 된다? 조례. 정비사업 조례라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아주 세부적인 것들, 아주 구체적인 것들, 그것이 이 조례 속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 조례를 공부하시고 가서 서울특별시 공무원하고 상담을 해야 말빨이 먹히지, 법률하고 시행령 요거까지만 탈랑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한테 따졌다가는 하나도 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저 새끼가 말하는 게 어디 있는 거야?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죠? 조례 갖고 얘기하거든. 세부적인 건 여기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무할 때는 조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조례까지는 시험 문제가 안 낸다는 거. 안 낼 수밖에 없죠. 왜 그러죠? 우리 시험 문제는 전국이 동일합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아, 지역마다 달라요? 시험 문제가 아직 거기까지도 몰라요? 예, 전국에서 동일합니다. 부산에서 시험 보나 광주에서 시험 보나 시험 문제는 동일하다는 얘기야. 보는 지역이 다를 뿐이지 시험 문제는 동일하고 자격증도 각 시도별로 주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낼 수 없다? 조례를 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면 이지랄로 시험 문제 냈습니다. 누구 돌아버린다? 광주 사람 돌아버립니다. 부산 사람 돌아버립니다. 아니 서울특별시하고 광주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내가 서울 가서 중간할 거 아닌데 왜 내가 서울시 조례까지 다 외워야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전국에 동일한 시험이기 때문에 조례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죠. 아셨죠?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그래서 이런 건 하나하나 완전하게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기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행정조직의 장체계조입니다. 이거 아직까지도 못 외우고 있으면 공법 이전까지 헛공부한 겁니다. 이거 아직까지도 못 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전까지 지금은 외우고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서 이게 탁탁탁 그려지지 않으면 툭툭툭 튀어나오지 않으면 시험 문제 풀 때 또 공부할 때 공법의 뜻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 이게 바로 행정청이 국민보고 규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규제하는 자가 누구더냐? 행정청이 누구더냐? 이거 행정조직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행정조직은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단다?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그 밑에 요거 행정기관의 장, 요거부터 정리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또 뭐로 나눠진다?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으로 나눠진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장관들. 국토교통부 장관만 있는 건 아니야. 중앙행정위원회 장은 장관은 국토교통부도 있고 또도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그죠?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등 장관만 해도 약 19명이나 되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행정위원회 장은 무려 한 19명이나 있다는 거. 그럼 이 중앙 말고 뭐도 있다? 지방행정기관도 있습니다. 이때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뭐가 있단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둘로 나눕니다. 지방행정기관이 뭐로 나눠진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이때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반면에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본다? 국가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바로 행정청을 국가하고 지방자치로 나누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 누구 빼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빼고 나머지들이 다 뭐가 된다? 이게 행정청이라고 부른다는 거.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행정청에는 들어가요. 근데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직접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최고가 누구죠? 국장이 최고대빵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저는 항상 국장을 뭐라 부른다? 최고대빵. 그 다음에 시도의사를 뭐라 부른다? 중간대빵. 시장군수구청장을 뭐라 부른다? 쫄따고 대빵. 그래서 최고대빵, 중간대빵, 쫄따고 대빵 이렇게 나누고 이때 중간대빵과 쫄따고 대빵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고 이게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한다 이 뜻이죠. 이때 광역자치단체장은 누구누구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를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이 5명만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특별시장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 서울특별시장 한 명밖에 없죠. 그 다음에 광역시장 몇 명 있죠? 6명.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누구죠? 네, 누구죠? 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입니까? 아침부터 정신 나갔어. 세종시장이야.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시를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합니다. 도지사는 몇 명 있죠? 8명 있습니다. 어디부터? 강원도 도지사부터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8개가 있습니다. 자, 특별자치도사 몇 개 있죠?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어디다? 이게 제주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6월달 말경에 여기 제주도 가야 돼요. 놀러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좋겠다. 여기 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연수원이 여기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연수원이 저 제주도에 있습니다. 거기 이틀 동안 강의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2박 3일로 자꾸 가든지 아니면 그래 이틀만 하루 일찍 가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가서 하든지 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 강의할 일이 여기 국토교통부 연수원에 국토교통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제주도를 뭐라 부른다? 특별자치도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때 이 밑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밑에 기초자치단체장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어디 들어있죠? 광역자치단체 속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있을까? 서울특별시 밑에 누가 있습니까?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그죠? 몇 개가 있을까? 서울에는 25개가 있어요. 그래서 25개 구청장들. 그 중에 하나 여기 강서구 구청장이 있습니다. 맞죠? 자, 광역시장 밑에는 누가 있다?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여기 남동구청장, 중구구청장 이렇게 구청장들이 있죠. 동시에 누구도 있다? 군수도 있습니다. 누구 있다 그랬죠? 강화군, 옹진군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런 군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조심하라 그랬죠. 자, 이건 있는 광역시도 있고 군이 없는 데도 있어. 대전광역시에는 구청장만 5명 있고 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광역시도 있더라. 어쨌든 광역시장 밑에는 누구 있다? 구청장과 군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얘기죠.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밑에는 누굴 둘 수 있는데 구청장을 둘 수 있는데 아직 인구가 50만 명이 된다? 안 됩니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 돼야 부를 둘로 쪼갤 수 있어. 25만 명 기준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아직 세종시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을 두고는 싶은데 아직은 없다는 거.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할 일을 세종시에서는 누가 할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자기가
광역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의 구청장이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 되죠. 구청장 역할을 자기가 동시에 한다는 것.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이자는 어디에도 낀다? 시 도의사들 모여 하면 거기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당연히 광역자치지만 동시에 시장 군수구청장들 모여 하면 거기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거기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장의 특성은 시 도의사 모이는 데도 들어가야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모임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앞에 누굴 쓴다? 특시란 말이 거기 앞에 들어가는 이유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모임에 특별자치장도 가야 된다는 거. 그때는 무슨 자격으로 간다? 구청장이 할 역할로서의 자격으로서 여기 모임에 들어간다는 것.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누구도 있습니까? 도지사 밑에는 누구 있습니까? 시장, 군수가 밑에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김포시 시장 있죠? 동시에 연천군, 가평군 거기는 군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군수는 어디 있는 군수랑 다르다? 여기도 군수가 있잖아. 광역시장 밑에도 군수가 있죠? 도의사 밑에도 군수가 있죠? 예, 법적으로는 자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까만 테두리 군수고 여기는 빨간 테두리 군수입니다. 군수라도 같은 색이 아니야. 이거는 까만 테두리 군수, 이건 빨간 테두리 군수라는 거.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어떤 군수라고 해서 똑같은 군수가 아니라는 거. 좀 이따 정리하고. 자, 이때 시장 군수 중에서 이 시장이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이야. 누구 밑에 있는 거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누구 밑에 있는 시장?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 뭐로 나눠진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을 뭐라 부른다? 대도시장. 대도시장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그 미만인 시장을 뭐라 부른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올해 새로 법이 하나 통과돼서 무슨 시가 만들어졌느냐? 특례시라는 게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무슨 시가 있어? 특례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4군데입니다. 이거는 인구가 50만 명이라 그 2배. 얼마?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시를 갖다 뭐라 부른다? 이걸 특례시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보면은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특례시는 4개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저 고양시 있죠? 고양시 인구 100만 넘어서 고양시. 그 다음에 수원시 밑으로 내려서 창원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 용인시.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4개밖에 없어. 그래서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 이 4군데를 뭐라 본다? 현재는 특례시 성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100만 넘어갈 때가 수두룩해요. 거기만 있어요. 부천시도 좀 있으면 100만 넘어갈 거고 저쪽 어디야 성남시도 조금 있으면 인구 100만 넘어갈 거고 그래서 100만 넘어갈 때는 수두룩한데 어쨌든 특례시라는 거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자들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현재로서는 관계가 없다는 거. 이건 괜히 이런 시잘데없는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지. 그래서 이거 공무원들만 좋아지는 거지 국민들은 뭐만 한다? 세금만 늘어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직 만들수록 그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 돈은 누가 나가는 거야?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잖아. 그래서 시잘데없는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특례시장이 하나 있는데 현재 우리 시험에서는 요 도지사 밑에 시장을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 둘로 나눠놓고 이때 대도시장과 대도시 아닌 시장을 굳이 법에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란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게 대도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도시장은 누구랑 동급으로 보더냐? 도지사와 동급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따라서 원래 시장이나 군수가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뭐 받더냐? 승인받으라는 게 참 많아요. 시장과 군수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위에 있는 도의사한테 뭐 받아라? 승인받아라는 게 꽤나 공법에 많은데 누구는 대도시장은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 단 딱 2군데서만 대도시 시장도 도의사한테 승인받는 게 나옵니다. 딱 2군데. 그거 빼놓고는 대도시장은 도의사한테 승인받는 걸 안 한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곧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또 내용을 봐야 돼. 그것까지만 일단 정리해놓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보도록 하죠. 하여튼 대도시장은 원칙적으로 도의사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라. 도지사와 동급의 자격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특례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의사보다 상위 지역으로 볼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특례시장의 지위가 아주 애매해지는 겁니다. 씨잘데없는 걸 만들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요때 요 사람들을 쭉 여기서 정리해서 다시 세종, 대주도, 제주도 밑에도 시장이 있긴 있죠? 누구 있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제주도 시장이 있어요. 두 사람이나 있어. 그런데 이 시장들은 우리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하고 동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제주도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은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은 고유권한이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그냥 도의사가 던져주는 위임사무만 집행하지 자기의 고유권한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럼 일반적인 시장들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을 이 제주도는 누가 갖고 있다? 제주 특별자치도사 이 사람이 다 행사합니다. 그래서 누구 모여라 했을 때 시장군수 구청장 모여라 하면은 이때는 제주도에서는 누가 가지 않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간다? 제주도 도의사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도 도의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도 행사하면서 원래 시장이 행사할 권한도 지가 같이 시장 권한도 행사한다. 그래서 누구 모임에 시장군수구청장 모임에도 누구 들어간다? 특별자치장도 여기 들어가고 제주도 도의사 여기 들어가서 우리 책에서 보면은 특시, 특도,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참 많이 나와. 특히 건축법에 많죠. 건축법에 특시, 특도, 시장군수구청장 이걸 5명을 같이 쓰는 이유가 바로 시장군수구청장 역할에 누가 들어간다? 특시, 특도도 이 사람도 여기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시도사 모임에도 들어가고 시장군수구청 모임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 있다? 특시, 특도 두 사람은 시도사 모임에도 들어가고 시장군수구청장 모여 그러면 여기도 가야 된다는 것 아셨죠? 그렇게만 일단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뭐가 있다? 관악위의 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관악위의 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된다.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 누구 있을까? 6명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줄여서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거죠? 특광, 특시도, 시장수. 이 6명. 우리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의 장이란다. 아주 공법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관할구역의 장 하면 누굴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거 반드시 암기할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군수라는 이 개념 속에 누구는 들어가지 않을까? 광역시에 있는 군수 있죠? 이자는 관악의 장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악의 장 테두리가 무슨 색이야? 지금 빨간색을 했잖아. 그러니까 빨간색인 자들만 관악의 장이지. 이 군수는 관악의 장이지만 도의사 밑에 있는 군수, 즉 연천군수 또는 저 가평군수 있죠? 연천군수나 가평군수는 관악의 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거 강화군, 옹진군수는 관악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강화군, 옹진군에서는 누가 관악의 장이야? 인천광역시장이 관악의 장이지. 밑에 있는 군수는 관악의 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쪽은 누구는 도의사는 관악의 장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누구는 관악의 장이 아니다? 도지사는 관악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관악의 장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도지사는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보세요. 어디부터야? 저 위에 연천군으로부터 저 밑에 평택시, 안성시까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죠? 무려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걸 끼고선 여기 인천광역시 있고 이걸 끼고선 이렇게 해서 이걸 뭐란다? 여기를 경기도 이렇게 하던 서울과 인천은 사실은 같은 동급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포위당해 있어? 경기도 속에 포위되어 있어요. 그죠? 이만큼 경기도는 넓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관악의 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뭐자? 쪼개자는 얘기입니다. 뭐로 쪼갠 거야? 시, 군, 여기 군, 시 이런 식으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경기도 자체는 관악의 장으로 보지 않고 시, 군, 이걸 관악의 장으로 본단다. 아셨죠? 그래서 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 여기는 시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악이 있고 도는 관악구역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행정적인 장 체계되어 가서는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뭐죠?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이론으로서 이걸 모르면요 공법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법? 국토의 개미 융용한 법률. 이것은 첫 문제 10점 되나죠? 여러분들 목표는 몇 문제? 9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 9문제는 맞춰야 된다는 거.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용어정의에 관한 게 여기 쫙 나와요. 그래서 용어정의를 반드시 정리할 것. 이것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본론 내용은
먼저 행정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계획이 있다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 세 가지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계획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국토를 먼저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자. 그 중에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크게 두루 나눠지죠. 첫째, 개발행위 하려면 함부로 하지 말랍니다. 뭐 바꿔랍니까? 허가 바꿔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옵니다. 두 번째, 그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답니다. 기반시설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어요. 우리 아파트를 지으려면 아파트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뭐죠? 아파트를 여기다 건설하려고 한단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죠? 아파트 부지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내야 돼? 그렇죠. 진입도로부터 내야 되잖아. 그죠? 도로 내야 되죠. 뭐도 들어가야 돼?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시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이런 걸 기반시설 한다. 따라서 이런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특수한 구역 몇 군데가 있다? 두 군데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원래 셋으로 그냥 나눠버려서, 첫째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구역이 있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고, 개발행위와 관련된 성장 관리계획 구역이라는 게 하나 더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더 확대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게 새로 신설됐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특수한 구역 세 가지를 보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국토유계 및 응용여러분들의 핵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타인의 토지 출입 함부로 하지 말랍니다. 타인의 토지 출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두 번째,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권한을 줬다가 다시 그걸 취소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짓을 저질러요. 이 사람한테 개발행위 아까 허가 신청 들어왔잖아. 그죠? 내용을 보니까 괜찮아. 허가 내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였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 허가 내준 거 그대로 둘까? 취소시켜버릴까? 허가 취소하겠죠. 그냥 취소할까?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볼까? 예, 불러다 놓고 너는 왜 고지하랬니? 라고 얘기를 들어보는 걸. 무슨 절차를 한다? 청문 절차는 어찌 한다? 우리 국회에서 여는 청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국회 청문 절차는 정말 살벌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장관 부인들 그 여자가 갱년기에 들어가면 절도도 하나? 예, 그래서 갱년기에서 발생한 그 생각 때문에 20만 원어치 훔쳤다가 조금 금품 훔쳤다가 또 걸려가지고 절도죄로다 또 처벌받은 장관 예정자 부인도 있던데, 어떤 부인은 영국에서 또 무슨 맨날 그릇이나 그냥 잔뜩 싸갖고 와가지고, 그죠? 내가 어머머 미쳤나봐. 내가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이런 댓글을 올렸다가 스스로 자승자박 돼가지고 지금 또 그것도 구설수에 올라있고. 어쨌든 그런 걸 뭐 한단다? 청문 절차로 합니다.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건 그거는 국회 청문 절차고,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떠한 권한을 줬다가 이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뭐 하는 거에서 싸가지 없이 속임수나 부정방법으로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이 있어. 내버려 둔다 그걸 취소시켜버린다? 권한 준 걸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냥 취소할까?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볼까? 예, 너는 왜 고지를 했니? 하고 들어보는 절차.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취소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때 거치는 절차를 뭐라 본다? 청문이라는 게 있단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 났어. 그래서 외우는 것도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해.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가지고 당분간은 안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 무슨 법?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다. 그래서 법률 제목 자체가 무슨 뜻을 갖죠? 국토에다가, 국토는 우리나라 땅덩어리죠? 국토에다 뭐부터 해놓고 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맞아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원래 세 가지야. 이용도 하고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는 거. 그 중에 중요한 건 뭐죠? 개발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개발만 별도로 저 자세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갖죠? 이용은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쓰는 게 뭐죠? 그게 이용입니다. 지금 국토 쓰고 있는 걸 그대로 써라? 이용이죠. 개발은 더 나은 상태로 변형시키자. 더 나은 상태로 가자. 개발이죠. 보존은
과거로 다 그대로 두자는 얘기야. 더 이상 손대지 말고 이거는 과거 형태대로 두자. 그것이 보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심각한 게 뭐죠? 개발. 개발이라는 걸 한번 잘못해버리면 무슨 개발이라고 그러죠? 난개발이 온 건 다시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여기다가 이런 개발을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탁 산을 다 까뭉개가지고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어. 해보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아이씨 잘못 개발했네? 뭐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죠? 예. 칠판에서야 이거다 그냥 그려놓고 이거 싹 까뭉개고 새로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이렇게 다시 지우면 간단하지만 실제로 개발한 걸 다시 싹 까뭉개고 거기 있던 걸 개발한 걸 다 부셔버리고 새로 원상복구 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여기 나무가 몇 년짜리가 있었는데 300년 된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거 싹 베내고서 개발했습니다. 아이고 잘못됐네? 다시 원상복구 시키자. 그럼 소나무 몇 년짜리를 갖다 놔야 돼? 300년 걸 같이 갖다 놔야 되잖아. 그럼 몇 년 걸려? 300년 걸리죠. 뭐 어차피 소나무 새로 심어서 기르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난개발이라는 건 한 번 잘못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것만 더 중점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 그래서 이용과 보전은 그냥 현재 상태로 쓰자, 과거 상태대로 나부대로 쓰자, 이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개발은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무슨 법? 국토에 계획부터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 국토를 뭐하자?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전하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했죠? 용어정의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용어정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건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야. 제일 꼭대기에 가장 높은 게부터 서술했습니다. 가장 높은 게 계획도 위계질서가 있어. 상위계획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다? 하위계획. 상위 위에 위치하는 거, 하위 밑에 위치하는 거. 이렇게 위계질서를 계획도 만든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계획인데 서로 계획의 내용이 달라요. 그럼 이 계획을 적용할까요? 이 계획을 적용할까요? 안 되잖아. 그죠? 똑같은 계획인데 위계질서가 없다면 이 계획을 수립한 자들은 이렇게 하겠다 우길 것이고 저 계획을 수립한 자는 저렇게 하겠다 우길 겁니다. 서로가 안 맞잖아. 그때는 문제가 되니까 뭐 해야 돼? 위계질서. 그걸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우선한다? 사유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계획이라는 게 어떤 게 사유계획일까? 제일 높은 게 무슨 게? 국가계획. 누가 만들죠?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뭐 있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국가계획을 한답니다. 따라서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을 아까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그랬죠? 중앙행정기관. 아까 국가란다 그랬잖아. 또 고사히 또 까먹었어? 다시 돌아가서 입증을 해야 돼요?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국가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써놓은 거야. 국가계획이란 결국 누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게 그러니까 국가계획이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군과를 결정할 사항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래서 중앙행정위원장에 여기 누구 써놨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뭐 만들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뭐 들어있다? 산업단지는 공장이니까 용도지역상 무슨 지역을 하겠다? 공업지역을 지정해야 되겠다. 또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걸 그 산업단지 안에다 설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다 뭐를 결정할 사항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거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용도지역 지정해 가는 거 들어있죠? 이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은 뭐가 된다? 바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은 공업적으로 하고 기반시설로서 도로나 공원은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결국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국가계획을 하자. 산업통상부 장관이 만든 계획이야. 그런데도 저런 건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슨 계획? 국가계획. 두 번째, 둘 이상의 넓은 지역, 어디?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걸쳐서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몇 개의 관할구역이죠?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관할구역 맞아요? 특별시, 시, 광역시 각각 관할구역 맞습니까? 우리 관할구역 몇 개가 있었어? 6개. 어디? 특, 광, 특시, 특도, 시, 구 6개의 관할구역이죠? 그러니까 어디야? 특, 광, 시 이것도 각각 관할구역이잖아.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의 건? 3개죠?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금
이런 도로를 장차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고, 이런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지정한다? 어디다가 이런 광역도시를 수립할 건지 구역을 지정하죠. 이렇게 요거 지금 지르고 이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이때 권자는 권역이란 뜻이야. 어떤 지역이란 뜻의 권자지 권리할 때 권자가 아닙니다. 지역 권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 걸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거기다가 지금 당장 이걸 만들겠다. 장차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차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뭐라 부른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다가 이렇듯이야. 둘 이상의 관할구역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상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서로 붙어있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인 이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지금 당장 했다는 거라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전부죠. 반면에 그 밑에 무슨 계획도 있다? 도시군계획. 이 도시군계획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한다? 차기 관할구역.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둘 이상의 관할구역. 도시군계획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 그래서 뭐 한답니까? 자기 관할구역이란 아까 어디에 있어서 특광, 특시특도, 시, 군에서 이 군에는 광역시군은 관할구역에 들어간다? 제외한다? 제외. 이것도 외워야 돼. 광역시군은 제외된다 했었죠? 이것도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뭐뭐로 나눠지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분된다. 뭐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분된다.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뭐에 수립한다?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중에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하면 원칙적으로 무슨 계? 광역도시계획. 그 중에 서울특별시 하나만 끄집어내서 요 서울특별시 한해서만 수립하는 요거는 무슨 계?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야. 예외적으로 옆에 있는 인접한 관할구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건 무슨 계? 도시군계획. 뭐뭐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둘로 나눠지잖아. 근데 도시군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장차 동부권은 서부권은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장차 이러저런 걸 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은 무슨 계? 도시군 기본계획. 그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뭐하고 여기다 뭐하고 여기다 뭐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계획, 그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서울특별시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인데 그 중에 서울특별시를 장차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건 무슨 계? 도시군 기본계획. 그거에 따라서 구체화되는 건 무슨 계? 도시군 관리계획. 그 세부적인 건 더 뒤에서 다시 볼 거니까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합니다. 장차 했으면 좋겠다. 자기 관할구역을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본계획. 이렇게 하겠다는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계획, 관리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계획은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관리계획은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여러분들 여기서도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기본계획은 뭐죠? 시험에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계획이야? 기본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천계획이 없어. 관리계획 무슨 계획이죠? 그래서 여기 쭈그리고 앉아있다. 맞잖아. 그죠? 예, 이거는 그 시험에 합격이라는 그 희망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으로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계획이야? 이건 관리계획입니다. 학원에 등록하자. 가서 나가 공부하자. 이거는 관리계획입니다. 이때 수업 끝나고 나서 내가 도서관 가서 독서실 가서 하겠다. 그거는 역시 관리계획. 구체적인 실천계획이야. 저녁에 밥 해먹고 설거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뭐 한다? 또 공부하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계획? 실천계획이니까 그건 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먼저 수립해 놓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게 무슨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더라.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건 몇 가지만 있단다? 무려 5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해. 뭐뭐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요 5가지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란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 머리점만 따서 뭐라 부른다? 용기도 정지. 용기도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더라. 예, 그것이 용기도 정지 5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요 구체적으로 이런 걸 응용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 푸는 방법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건 지금 자료 속에 지금 특강할 자료 있죠? 그 속에 다 지금 집어넣고 있거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까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안 나고 하청 정비 계획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라는 기출 문제가 있었어. 하천 정비 계획은 뭐란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OX. 하천이 뭐에 속하죠? 기반시설입니다. 사람이 산다 꼭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 방제시설이 있어.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 방제시설. 그 중에 하천은 뭘 만들었죠? 방제시설입니다. 물이 함부로 범람하면 안 되니까 물줄기를 터서 하천을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그건 방제시설인 뭐에 속한다? 기반시설에 속하고 그걸 뭐 한단다? 정비한단다. 정비계획. 그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 그러니까 이거고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시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내죠. 하천 정비계획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우리는 나중에 다시 설명했지만 하천이란 뭐에 속한다? 기반시설에 종류에 속하고 그걸 뭐 하는 거다? 정비한단다 라는 계획이니까 그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내용 맞다. 그렇게도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보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이거 뭐랬죠? 일종인 무슨 계획이 있다?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추가 2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계획의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야. 그래서 2가지가 있더라. 첫째는 지구단위 계획안. 최근에 시험 문제 났었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죠? 자기 관할구역. 어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라는 광역시군은 빼고 바로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건 요 도시군 수립 대상 이걸 말하고 관할구역을 말하고 그 관할구역이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이번 모의고사 났었어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왜 수립하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 무슨 계획의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인데 그 중에 하나로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거고 또 하나 뭐도 있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수립하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걸 뭐 하기 위해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2가지 계획이 있단다. 마지막 뭐도 있다? 성장 관리 계획. 종전에는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했었어. 바꿔가지고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말을 새로 추가된 거고 어디에서 수립한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뭐 하려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 관리 계획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구역 안에서는 가만히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 단위 수립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어. 먼저 뭘 지정해놓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지구 단위 수립 이렇게 돼 있어. 2번째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놓고 이것도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 수립한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여기는 구역자도 집어넣어요. 이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싹 돌아버려. 이거 좀 이것도 같이 쓰던지 비슷한데 아니야 달라 쓰는 용어가. 하여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입지 규제 최소 계획이 아니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마지막 뭐가 지정되고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3가지는 둘 다 공통점이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지구 단위 수립.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셋이 다 똑같은 논리로 들어간다는 거 아셨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 계획과 관련된 위계질서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용도죠. 용도지구, 용도계획 신제. 이것들은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